여러분들의 운이나 아니면 뭔가 성공은 언제 찾아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난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두드려보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뭐 토스를 고등학생 때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토스는 고등학생을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생각보다는 만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청소년 창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기술과 브랜드가 세상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최영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르도드 코퍼레이션이라는 제 이름을 딴, 영어 이름을 딴 회사를 창업해서 회사를 키우고 있고요. 미드나잇 웨이브라는 뒤에서 설명드릴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지금 이사로 또 함께하고 있고, 카이스트라는 학교에서 이제 학부,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 과정을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설명 주신 것처럼 토스라는 기업에 제가 고등학생 때 입사를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스에 입사해서 토스에서 이제 최연소 사업실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 이것저것 작은 성공들을 되게 많이 이뤄놓으면서 이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작은 성공들이, 그리고 지금 뭐 카이스트, 토스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보다 정말 작은 것에서 제 삶이 이렇게 크게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삶을 바꾸는 도전을 오늘 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설득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고 있는 지금 서비스들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 정도면 중학생분들은 아직 많이 쓰지 않아요. 꽃규 알람이라고 쪽잠에 특화된 알람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 되면 쪽잠 많이 자잖아요.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쪽잠을 엄청 많이 잘 텐데, 꽃규 알람이란 서비스는 쪽잠에 특화돼서 쪽잠을 어떻게 10분만 자도 더 잘 잘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서비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용가리언이라는 이제 유튜브인데, 이게 유튜브에서 요건 써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쪽잠 관련된 유튜브예요. 10분 알람, 뭐 15분 알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누적 조회수가 3천만, 4천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중에서 한국에서는 상위 1% 안에 드는 쪽잠 분야의 유튜브 채널도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 매거진이나 릴스 많잖아요. 그래서 미드나잇 웨이브라는 회사는 한국에서 정말 감도 높은 에디터들이 모여서 음악 관련된 매거진을 운영하는 웨이브 매거진이라는 서비스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도 사회이사로 지금 회사 밖에서 이것저것 의사결정에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스타트업 얘기를 해보려 해요. 뭐 창업이라는 거 뭐고 스타트업이란 뭔지 되게 일단 엄청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차근차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스타트업을 얘기하고 창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문제가 엄청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것도 문제, 이제 고등학교 어디 좋은 데 가지, 대학교 어디 좋은 데 가지, 취업 뭐 하지, 내 진로를 뭐로 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에 아파트를 사기 힘들다더라, 아니면 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더라 하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풀고자 하는 조직이 바로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하는 비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창업과 사업의 본질은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어서 기분이 좋은 사람한테 받는 게 이제 수익이라는 거고, 회사의 본질 그리고 창업가들의 본질은 세상에 있는 정말 크고 다른 작은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품을 통해서 세상에 가치를 넣고, 그 가치를 넣어서 사회가 조금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게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창업가 알잖아요. 막 밈으로도 유명하고 되게 웃긴 그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가 하시는 회사 중에서 테슬라라는 멋진 회사도 있지만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페이스X는 궁극적인 비전이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사는 게 이 회사가 풀고자 하는 문제예요. 회사인데 뭐 우리는 로켓을 100대 쏴서 뭐 1,000만 원을 벌 거예요, 억을 벌 거예요, 이런 게 회사의 목표가 아니라 이 회사의 본질적인 목표는 로켓을 쏴서 다른 행성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제가 얘기할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꼭 전 이 네 가지 잣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뭐 화성에 갈 건지, 아니면 인류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인류가 금융이 불편한 걸 해결할 건지, 아니면 뭐 내 쪽잠을 더 잘 자는 걸 해결할 건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더 똑똑하게 많은 걸 습득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본질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1순위예요. 두 번째는 복리 성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복리에 대해서 배우죠. 이 복리 성장이라는 건, 스타트업은 치킨집 창업과 달라요. 치킨집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뜻깊은 일이지만, 치킨집은 내가 계속 차려서 먹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의 본질은 먹고 살 정도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년 걸릴 일을 1년 안에 해내는 게 스타트업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고 하는 게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고요. 그래서 그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고 하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로켓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돈을 모아서 로켓을 만들려면 30년이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1조를 빌려줘, 아니면 투자회사에 가서 1,000억을 내놔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로켓을 만드는 게 스타트업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런 리스크를 지고도 내가 꼭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접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원더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인류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인류의 쪽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아니면 인류의 로켓,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 살지 않게 될 날을 대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질 거야.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나은 영상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저 영상에 보면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일을 넘어서 힘든 여정 속에서도 위대한 꿈을 꾸며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사실 너무나 이론적이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것 같지만, 뒤에 사례들과 함께 보면 이게 뭔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 여러분 아까 토스 얘기 나왔을 때 오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토스 유스카드나 카카오뱅크 미니카드, 아니면 뭐 청소년 카드들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도 조금 전에, 제가 어른이 되기도 조금 전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에이블리에서, 아니면 특정 쇼핑몰에서, 지그재그에서, 아니면 무신사에서 옷을 사려면, 라이엇에서 결제를 하려면 이런 왼쪽에 공인인증서, 지금 공동인증서 같은 걸로 무조건 뭐 USB 꽂아서 비밀번호 입력해야지만 결제가 되고, 친구한테 1,000원 보내도 저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스는 이게 정말 세상에 큰 문제다, 이것들을 해결하고 금융을 정말 쉽게 만드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걸 풀어야 된다라는 목적이 토스는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어요. 토스가 이걸로 1조를 벌 거야, 2조를 벌 거야가 목표가 아니었고, 토스의 목표는 금융을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들의 목표는 절대 숫자나 아니면 뭐 매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토스는 누구에게나 쉽고 상식적인 금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0대 여러분들한테는 토스 유스카드라는 청소년 카드가, 토스 카카오뱅크 미니가 업계에서 처음 나온 카드예요. 원래는 카카오뱅크와 토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10대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어요. 본인 명의로 무조건 엄마 카드를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와 토스, 아니면 다양한 5대 금융사에서 모두 다 이제 청소년 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이런 누구에게나 쉽고 상식적인 금융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회사들이 창업을 했고, 그런 회사들이 10년이 지나면서 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토스는 여전히 누구에게나 금융은 어렵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부터 저시력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저도 토스에 있을 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토스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랑 똑같이 토스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좀 최근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쿠팡이라는 회사인데요. 쿠팡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키면 왼쪽 오른쪽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택배가 5일에서 최대 7일까지 걸리고 택배가 오다가 사라지는 일들도 생기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쿠팡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택배가 다음날 바로 올 수는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쿠팡으로 뭐 상장을 할 거야, IPO를 해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가 회사의 목표가 아니라 쿠팡 없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가 회사의 비전이고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저 회사의 이제 조직원들은 모두 다 저런 비전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런 교육을 받고 회사에 합류하게 돼요. 우리는 쿠팡 없이 어떻게 그동안 살았을까를 고민하게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가 되자라는 원더풀한 비전. 막 이런 거 들으면 설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대기업에 입사, 이제 삼성 같은 좋은 대기업에 이렇게 입사 초대서를 주면서 우리 없이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원더풀한 비전,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게 스타트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쿠팡이라는 회사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보면서도 물류센터를 크게 짓고, 그래서 하루 만에 전국 어디든 제주도까지도 이제 택배 배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익을 가지고 지금 쿠팡 플레이 시리즈 같은 좀 컨텐츠 위주나 문화, 우리가 사실 뭐 한국에서 토트넘이나 미넨 경기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런 쿠팡 같은 기업들이 많이 커서 또 저런 혜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배달의 민족 예시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시면 여러분들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 저런 전단지 통해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리고 그런 전단지가 없으면 먹고 싶어도 못 시켰었어요. 그래서 저 책자에서 찾아서 치킨 먹으려면 BHC 전화번호가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린 항상 보면서 했고, 그래서 쿠팡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었어요. 쿠팡의 일화를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배민을 일화를 들어보면, 배민은 모든 음식점에 다 배민 서비스를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래서 배민에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배민에서 가게로 전화를 대신 걸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앱에서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배민이 초창기 때는 뭐 이렇게 다 뒤에서 손수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배민이 가진 비전인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딜리 같은 배달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그 다음 차원의 배달은 뭘까?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더 빠르게, 라이더들은 더 안전하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저들이 매출을 얼마 벌고 이익을 얼마 내고 상장을 해서 돈을 얼마 벌고를 목표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창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119 레오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소방관 방화복이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방화복 자체가 소방관 분들이 입고 소방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요 방화복을 리사이클링해서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지갑을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비전은 뭐 당연히 더 돈이 아니겠죠. 소셜백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생된 방화복을 우리가 재활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소방관 분들의 이제 후원금으로 쓰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론적인 얘기 말고 스타트업에 뛰어든 제 얘기를 이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 중학생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발생했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였겠죠.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에서 엄청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런 확산되기 전에 왜 코로나19 정보는 일목요연하게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그냥 왜 코로나19 정보는 왜 이렇게 보기 힘들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코로나 나우라는 걸 만들어서 코로나19 정보를 정리해서 한 사이트에서 보기 쉽게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는 거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거는 웹사이트라기도 말하기도 그런 게, 여러분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죠? 인스타그램에 피드 올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사이트의 이미지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매일 이 사이트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코로나 나우에 들어와서 코로나19 정보를 보고 막 도움을 받고 이러지만 저는 엄청 대단한 기술을 쓴 것도 아니고 엄청 개발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제 이미지를 바꾸면서 나도 코로나19 정보를 잘 정리해서 주면 사람들이 코로나19 정보를 못 봐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막 가짜 뉴스에 선동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기 시작했고, 코로나 나우는 코로나19가 정말 크게 확산되면서 안타깝게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제일 코로나19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던 중학생들이 만든 서비스였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수천만 명이 저희 서비스를 쓰기 시작했고, 뭐 한국에서는 100개 언론사, 뭐 외신들 막 기자들이 전화 와서 뭐 코로나 나우가 지금 왜 안 돼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할 정도로 많은 국민분들의 이제 코로나19 정보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로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느낀 게 나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이거를 잘 만들어서 코로나19 정보를 잘 정리해서 준 거밖에 없고 대단한 기술도 없고 우리는 대단한 팀도 아니고 그냥 중학생들인데 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질은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세상에 꼭 필요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누적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코로나 나우에서 나온 수익만 3,3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모두 다 이제 현장에, 코로나19 현장에 기부를 하면서 코로나19 플랫폼들이 조금 더 잘 코로나19 현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사진도 있고, 행정안전부라는 정부 기관에 가서 이제 코로나 나우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장학금을 기부를 한 거예요. 코로나19 시기에 힘든 또래 친구들이 있으면 코로나 나우의 수익금으로 좀 도움을 드려라라고 교육감님한테 드리고, 코로나19 이제 구급차들이 집결돼 있는 데도 가서 이제 저희가 직접 다 물품이나 사용자분들의 응원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뭐 유명한 방송들에서도 정말 많이 막 섭외가 오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좀 정말 제가 나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요거는 이제 막 미스트롯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여기서 받은 것들도 다 이제 코로나19 현장에 기부를 하고 해서 조금 코로나 나우가 그냥 내가 만든 건 앱이고 웹사이트지만 이게 정말 코로나19 현장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코로나 나우를 만들어도 사실 앱과 웹사이트가 코로나19 현장에 뭔가 환경과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시는 분들,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소방대원분들의 삶이나 그들의 일상을 바꾸기에 너무 무리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건 웹사이트나 앱을 잘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좌절을 크게 느꼈어요. 내가 정말 하루에 뭐 몇 천만 명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도 코로나19는 계속 막 증가하고 확진이 엄청 늘어나고 있네 라는 생각을 느껴서, 저는 앞으로 이제 기업가가 돼서 저런 대규모 전염병이나 불의의 사고나 외상 아니면 응급의료 관련 사고로 인해서 뭔가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냥 기업가가 돼서 저런 의료재단을 꼭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제 스타트업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사실 스타트업, 창업, 요즘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친숙하다 생각해요. 뭐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도 뭐 19살 누구가 뭐 창업으로 100만 원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제 뭐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막 책도 읽어보고 내가 이걸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창업을 보니까, 창업 스타트업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들을 보니까 토스라는 기업이 비상장 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승건 대표님이라 불리는 토스의 대표님도 굉장히 막 서울대 치대 출신의 똑똑하고 엄청 저 사람의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제가 토스 유스카드를 쓰게 됨으로써 제 첫 번째 이제 명의의 개인 카드를 가지게 됐었거든요. 제가 토스 유스카드를 발급받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토스에 들어가서 정말 10대를 위한 금융 사업을 너무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토스라는 회사에 지원을 그냥 무조건 합니다. 공개 채용이었는데 공개 경쟁 채용으로 실장을 뽑는 그런 채용 시즌이었어요. 실장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함께하는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을 모두 이끌어야 하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입을 뽑지 않는데 제가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본다길래 무작정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크게 혼나고 너 대학은 안 갈 거니 막 이러면서 크게 혼나는데 아 이거 지원해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지원을 했다가 얼떨결에 이제 1, 2차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제가 고등학생인데 어떡하냐 했는데 면접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토스라는 기업에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해냈고 그리고 시험이나 필기 이런 것도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스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나이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이때 이제 토스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토스는 이제 저를 위해서 별도의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 주시고 할 정도로 저를 이렇게 데려와서 막 이렇게 제가 뭐 사내 이제 뭐 우수팀을 선발하는 데서도 이제 우승을 하고 제가 서비스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아이폰 복권, 토스 빼빼로데이 챌린지 이런 거 다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직접 만들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제가 10대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똑같은 10대로서 10대들이 조금 더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10대들은 자기 명의의 카드를 못 쓰고 언박 카드를 써야 되지?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내가 스스로 내 금융은 스스로 투자하고 저축하고 소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좀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만든 프로젝트들이에요. 토스 유스카드 네온 그린 한정판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제가 직접 토스의 아이돌 친구들 지금 엄청 유명한 아이돌 친구들 막 많이 불러서 선물로 주고 그리고 이제 빼빼로데이 챌린지라는 제품도 제가 만들어서 토스에서 사용자 수가 제일 많았던 날이 제가 빼빼로데이 챌린지를 이제 출시했던 날일 정도로 엄청 대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저시력자 분들을 위한 이런 별자리 이벤트라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토스를 쓰실 때 이제 스크린 리더라는 기능으로 이제 토스 앱을 사용하는데 그런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 정말 크고 작은 성과들을 토스에서 많이 내고 대표이신 승관님한테도 이제 크게 인정을 받고 할 정도로 큰 스몰 윈들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런 타이틀도 많이 받게 됐어요. 뭐 토스를 매일 1,000만 명이 쓰게 만든 PO가 아까 말했던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 그러니까 사업 실장이라는 직무로 제품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큰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이다를 고2, 고3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살까지.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고 이제 카이스트를 돌아오니까 회사랑 병행할 수 없어서 카이스트를 돌아오니까 카이스트만 다니기 좀 너무 심심한 거예요. 물론 뭐 대학생 되면 공부하고 뭐 술 마시고 친구랑 놀고 이런 것들도 정말 많지만 이게 내 허송 세월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 그리고 토스에서 얻은 경험들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제가 가장 고등학생 때 많이 할애하고 집중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쪽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 카페 가서 뭐 10분 쪽잠 자기 아니면 컴퓨터 하다가도 뭐 코딩 하다가도 너무 집중 안 되면 침대에 누워서 한 15분 자고 15분 뒤에 깨워줘 이러고 그냥 다시 자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왜 쪽잠에 특화된 알람 서비스는 없지? 그리고 왜 아무도 쪽잠을 기술로서 최적화하고 그리고 이걸 좀 쪽잠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 쪽잠 자면 10분만 자도 어떨 때는 1시간 잔 것 같고 어떨 때는 1시간 자도 10분 잔 것보다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기술로 좀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늘 10분만 자는데 뭐 꼭교 알람을 쓰고 자면 1시간 잔 것 같은 개운함을 준다든지 이러면 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커피 우유나 몬스터나 뭐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이제 꼭교 알람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사실 잘 됐어요. 유명한 뭐 미미누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나왔고 앱스토어에도 저희가 거의 1년 내내 아이패드 쪽에선 1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10대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고3 특히 뭐 대학생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많이 핫한 채널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살면서 이렇게 뭐 강남역 이런 데 큰 광고도 해보고 뭐 미미누님에게 광고도 해보고 그리고 뭐
쪽잠으로 글로벌 쪽잠 시장을 개척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midnight wave라는 그 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분들의 노래, 앨범, 홍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걸 A&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맡는 회사로 제가 합류해서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돕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도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지금 200억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0억 정도 가치를 가진 회사는 이제 생존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회사의 100% 주인일 때 회사가 가진 가치가 2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외부 투자 유치를 안 받았거든요. 100%제 소유인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만약에 시장에 공개되고 투자자들한테 금융적인 숫자적인 가치로 평가받는다면 200억 밸류, 20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저는 한 번도 뭐 이걸 200억 가치를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1조 가치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목표였던 적은 없어요. 그냥 쪽잠에서 뭔가 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쪽잠 많이 자는데 왜 아무도 쪽잠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쪽잠을 최적화할 생각은 안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서 했었고, 토스도 마찬가지로 왜 10대들이 이렇게 금융을 많이 하는데 10대들을 위한 주체적인 금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라는 고민에서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1월에는 이제 CES라는 큰 행사가 있어요. 뒤에서도 잠시 보여드릴 텐데, CES라는 미국의 큰 컨퍼런스에 가서 저희 쪽잠 기술에 대해서 많이 좀 발표를 하고, 그리고 꽃교 알람 말고도 이것저것 많은 비즈니스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뭐 매거진들, 아니면 왜 담요는 명품이 없을까? 전 쪽잠 잘 때 담요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예, 명품 담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좋은 정말 막 명품을 만들던 디자이너들을 데려와서 정말 싼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담요, 막 덮기만 해도 쪽잠을 잘 잘 수 있고, 이걸 덮고 자면 막 10분만 자도 너무 개운한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꽃교 알람은 사실 용가리언이라는 정말 큰 3천만 뷰, 막 영상 하나만 3천만 뷰 나오는 그런 채널 전후방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쪽잠이라는 섹터를 정의하고, 그리고 제가 심지어 랩테크라고 해서 쪽잠 기술도 저희가 이제 프론티어로서, 지금 뭐 없는 단어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몇십 년 후에, 아니 짧게는 3년 후에도 현대인들이 더 이상 이제 쪽잠에 관심 가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의 피로는 계속되고 있고,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쪽잠이라고 꽃게 알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원더풀한 비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CES예요. CES고 저희가 이제 새로 하는 비즈니스들이고, 제 친구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다 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그런 지금 중학생이시면 중학생 친구들을 많이 잘 사귀어두시고 연 끊지 마시고 많이 연락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저는 뭐 그냥 단편적인 예로 컴퓨터공학과에 가려고 생각이 없던 친구도 설득해서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보내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선택을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도 같이 가는데 그런 것들도 하면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는 몰라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서로는 모르는데 저를 통해서 약간 좀 어벤져스처럼 이 친구는 뭘 잘하지, 저 친구는 뭘 잘하지 해서, 사실 그래서 이거에서 보여주는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AI 있고 GPT 있고 하는 시대에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제가 만들 땐 GPT도 없었고 뭐 AI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책 보면서 만들어야 됐던 시대인데, 요즘은 여러분들 아까도 언급했지만 릴스만 봐도 창업하겠다는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그 이유가 AI가 편해지고 휴대폰이 좋아지고 PC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시면, 사실 그리고 친구들과 지금 도전하는 게 저와 같은 결과를 2년 후에, 3년 후에 만들 수 있고, 창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도전을 한다는 것에 따라서 좀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전 코로나나우를 만들지 않았으면 토스라는 회사도 몰랐을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에 토스에 들어가도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토스 채용 공고에는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지원한 거고, 여러분들도 사실 주변에 보면 이거 난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두드려 보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뭐 토스를 고등학생 때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토스는 고등학생을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생각보다는 만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되시겠죠. 만만한 구석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제가 특이한 거겠지라고 하겠지만, 그런 만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작은 도전이라도 성공을 해보셔야 돼요. 작은 도전을 성공하게 되면 생각보다 뭐 인스타 팔로우 1000명 모은 거 어렵지 않네? 10,000명도 금방 가겠는데? 이런 경험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스몰 윈, 작은 성공들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가에 대한 오해들 간략하게 짚고 가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낸 사람들, 똑똑하고 비범한 사람들, IT 전문가들, 많이 버는 사람들, 순서대로 빠르게 얘기하면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은 맞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큰 비전을 가지고 하죠. 전 가끔씩 아직도 어른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 뭐 카이스트까지 가서 쪽잠을 만드냐? 카이스트 가면 뭐 유전자를 연구하든지 뭐 AI를 만들든지 해야지 왜 쪽잠을 하냐 했는데, 저는 현대인의 필요 문제는 쪽잠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카페인 음료 더 좋게 만드는 것보다 쪽잠이 더 좋아요 라고, 큰 일보다 큰 비전으로 작은 일을 해내고 있고, 똑똑하고 비범한 사람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똑똑함이 꼭 공부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도전해야지 하는 게 똑똑함인 것 같아요. 명문대 출신 꼭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T 전문가들 당연히 아닙니다. 창업은 IT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업은 IT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시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창업하면 무조건 앱 만들어야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버는 사람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창업에 성공할 경우 1루타만 쳐도 일반인 직장인 연봉보다는 많이 받는다고 하면 보통 중고등학생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한순간에 정말 도파민과, 그리고 금전적인 것과,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사는 인생, 남들보다 인생은 고통은 2배로 받을 수 있지만 더 짜릿함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웨이 중에 하나가 전 창업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연예인, 창업가 인생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연예인, 창업가 인생 정말 고통이 심하고 잃을 것도 많지만,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정말 도파민과 기억과 추억이 엄청난 직업인 것 같고,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가의 역량은 실패에도 도전하겠다는 끈기. 실패는 너무 많습니다. 저도 실패를 너무 많이 했고 실패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끈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다시 계속 할 거고, 내가 얘기했던 그 큰 비전이 그냥 뭐 쪽잠으로 세상을 바꿔볼 거야가 그냥 어제 말하고 내일 까먹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못해도 1년 동안은 내 가슴속에 깊게 박혀있는, 올해는 내가 뭘 생각했지 했을 때 쪽잠을 생각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이 너무 중요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셔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 했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도 같이 비즈니스 사업 못하는 사람은 보통 대학생 친구들이랑도 사업을 같이 못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친구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시고, 많이 설득하고 많이 얘기하고, 친구가 이상하게 보더라도 야, 우리 이거 해보자, 이런 낭만을 좀 전 추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 중학교 때 막 이거 만들어보자, 저거 만들어보자 친구들한테 엄청 얘기했거든요. 놀 때는 막 신나게 놀고 막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하지만, 정말 뭔가 만들고 싶고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냥 그런 눈치 보지 말고, 야, 우리 이거 해보면 어때? 우리 저거 해보면 어때? 저도 중학생 때 이제 그런 거 하다 이제 코로나 나고 만들어 본 거거든요. 어떻게 중학생들 얘기해서 PC방 얘기하다가 게임 얘기하다 갑자기 야, 근데 코로나19 정보 잘 정리 안 된대, 이거 만들어 보면 안 돼? 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시작이 지금의 저를 이끌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소통 능력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런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도전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나우가 나올 때 제 또래들이, 어른들 말고 제 또래들이, 중학생들이 코로나19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어요. 제가 만든 걸 보고. 근데 대부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에이 뭐 인기도 없고 막 사람들 많이 쓰지도 않네 하고 다들 접었어요. 저희 혼자만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해야지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유일한 플랫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끈기, 여러분들의 운이나 아니면 뭔가 성공은 언제 찾아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꽃게 알람도 마찬가지고 꽃게 알람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해서 겨우 이제 1루타 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타석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라 친다면 계속 타석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